자, 오늘도 미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등교를 했었죠. 그래서 나무무늬 디자인을 직접 제작해 봤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교 수업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기는 나무무늬 디자인이에요. 이게 총 30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게 실기가 전묘화예요. 전묘화는 우리가 1학기 때 신인상주의 수업할 때 전묘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우리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전묘화 그리기를 하고 다음에는 감상문 쓰기를 할 거예요. 자, 감상문은 20점으로 선생님이 했어요. 1학기 때 감상문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써줬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내용이 적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기에 정말 수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요거를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과제 준비도 열심히 해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잘 들었는데 감상문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점수가 깎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과제는 열심히 했는데 실기력이 약간 어려워서 실기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해서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준비물, 과제물 이런 거 잘 제출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예요. 과정이랑 그 다음에 퀴즈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무늬 디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실기했었으니까 어떤 건지 알고 전묘화도 우리가 신인상주의 설명하면서 전묘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나무무늬 디자인이 끝나고 그리고 감상문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선생님이 또 이것도 순서대로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상문은 서양미술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인상주의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의 미술을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한 작품 선택할 거고요. 역시나 오픈북 시험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 수업을 올릴 때 잘 듣고 메모해뒀다가 감상문 시험 때 잘 써보면 되겠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과제의 과정을 선생님이 매번 체크를 하고요. 퀴즈는 뭐냐면 한국 조형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를 배웠고 이번에 신라랑 통일신라랑 고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 시대의 미술에서 문화유산을 배울 텐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문제가 총 10점으로 배점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제 시대의 미술에서 이렇게 생긴 걸 보았죠. 그죠?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이게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정답은 수막새. 이런 식으로 내는 간단한 퀴즈가 이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학기 수행평가는 어렵지 않은 것들로 선생님이 선별을 해봤어요. 자, 그럼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를 켜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시대부터 할게요. 읽을게요. 신라미술. 지리적 요건으로 다른 지역과 문화적 교류가 늦었던 신라에는 토속적인 토우와 토기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뛰어난 세공기술로 세련되고 정교한 금제장신구, 금관, 화려한 금속공예가 발달되었다. 천마도, 그 다음에 기마 인물형 토기, 첨성대,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적 혼석탑 등이 유명하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는 기상, 강인하고 용맹한, 그 다음에 백제는 우아하고 온화하고 유려한 그러한 특징이 있었는데, 우리 신라 시대는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지역과 문화적 교류가 늦었어요. 하지만 이후 삼국을 통일한 그런 이후에 이제 문화도 굉장히 번영을 했고, 이 시대에서 가장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토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옆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회화에서 천마총이라고 있죠. 말의 안장아 양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리에 그려진 말 그림이다 라고 했어요. 말 안장이에요. 말 안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제작한 바탕면은 자작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얀색 백마를 이렇게 화연 무늬, 불꽃의 무늬로 이제 주색, 붉은색으로 칠해서 표현되었다라고 해서 천마도가 매우 유명한 유물로 우리가 현재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라 금관이 있어요. 우리 금관은 백제 시대에서도 금관을 봤었죠. 선생님이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워요 라고 했는데, 이거와는 신라 금관이랑은 또 달라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신라 금관은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 모양으로 되어 있다. 나뭇가지 모양은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사슴뿔 모양은 요거를 이해하면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왕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황남대총뿐만 아니라 서봉총이라는 무덤도 있고요. 이 무덤에서 각각 다른 디자인의 다른 모습의 금관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신라 토기 중에 기마인물형 모양의 토기. 선생님이 중요한 게 토우, 토기, 금속공예라고 했죠. 그래서 기마인물형 토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 설명을 들어보면 말의 궁둥이 위쪽에 붙어있는 장식 안으로 물을 부으면 말의 가슴 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쪽으로 물이 나온다. 이게 주구라고 해요. 입구, 주전자의 입구를 주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구로 물이 나오는 주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썼을까? 우리 한번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신라 미술에서는 볼 게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천마도. 천마도는 그림이죠. 그림을 우리가 회화라고. 그 다음에 금관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토기, 토우 이거를 볼 거예요. 자, 천마도는 천마총에서 나온 말안장, 말다래라고 해요. 말다래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천마가 뭘까요? 무슨 뜻이에요? 천마는 하늘을 나는 말이겠죠? 천마니까. 그죠? 이거는 여기 이야기를 보면요. 이거는 천마총에 출토된 장리에 그려진 말 그림이다. 마구의 일종인 장리, 말다래라고 했죠. 말다래에 있고, 이거는 말갈기와 꼬리털을 세우고 하늘을 달리는 천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삼국 중에 신라의 문화유산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얀 백마가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모습이 되게 이 말을 타는 주인을 조금 더 용맹하게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다래에 이러한 천마의 그림이 있으면 마치 내가 나는 것처럼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림으로 장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금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백제 무령왕
여기 있죠. 백제무령왕 왕비 금관식. 왕과 왕비의 금관식이에요. 이거는 불꽃무늬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유려하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 금관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신라에서는 조금 더 화려해지고 조금 더 장식이 많아져요. 그쵸? 이것도 아까 봤던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관인데 신라 금관이 사실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볼까요? 그 무덤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황남대총에서 나왔을 때는 황남대총 금관. 그러면 황남대총에 있는 그 무덤의 주인과 천마총의 무덤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관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나온 무덤마다 다 다른 디자인의 금관이에요. 자, 황남대총에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곡이라고 해요. 고곡. 이렇게 쉼표 모양의 옥을 고곡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달려있고 총 양쪽에 3개의 드리개, 이걸 드리개라고 하거든요. 드리개가 있고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무덤에는 요거는 또 금관총에서 여기 보면요. 금관총에서 있다고 나오죠. 금관총에 있었던 나온 금관은 이렇게 조금 더 드리개가 적죠. 드리개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트 모양, 드리개 끝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천마총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드리개가 개수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 여기 하트 모양의 금제 관식이 조금 이게 특별하게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조금 더 화려해지는 시기도 있고 조금 더 소박해지는 시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관은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관은 우리가 고곡, 드리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사슴뿔 모양, 나뭇가지 모양 이런 것들이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토기를 볼게요. 아까 봤던 기마인물형 토기예요. 이건 주전자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이거는 무덤에다가 묻은 토를 우리는 무덤 안에 묻는 용도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무덤에다가 묻었을까? 또 더군다나 이거는 주전자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무덤의 주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무덤에 이제 홀로 있으니까 외롭지 않도록 우리 고구려 시대 고운벽화에서 사신도를 배웠을 때 내 방의 벽에 이 무덤 주인을 지켜주는 방위신을 그렸다라고 한 것처럼 이 기마인물형 토기도 이 무덤의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무덤 안에다가 넣은 게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룡총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도는 주전자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다른 토는 뭐가 있는지 한번 신라, 토우 한번 볼게요. 자, 신라, 토우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이런 토용들은 다 무덤의 주인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무덤에 함께 부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사람 모양의 토도 있고요. 오리 모양. 이렇게 사람 모양이 아닌 동물은 말이나 오리나 아니면 용같이 이렇게 누구를 태워서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라시대는 다 봤어요. 신라시대는 천마도와 금관과 토가 있다. 거기에서 천마도는 천마총에서 나온 회화 작품이고 금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인데 고곡과 드리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하다. 그리고 토기는 기마 인물용 토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덤의 부장용품으로 제작되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통일신라의 미술을 보도록 할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겠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통일신라는 삼국의 미술 문화를 융합하고 당나라 인도 서역과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섬세하고 화려한 불교 미술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다.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금관, 장신구, 성덕대왕 신종, 석굴암 본존상 등 불교 미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불교 미술의 황금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석굴암 본존불, 성덕대왕 신종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석굴암 본존불이 있죠. 석굴암 안에 본존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암으로 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통일신라 시대의 범종으로 성덕대왕 신종이 있어요.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종이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다보탑 있어요. 다보탑뿐만 아니라 석가탑도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이미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주의 석굴암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통일신라는 불교 미술의 황금기라고 했잖아요.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이러한 불심으로 이제 나라의 안정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건물, 건축물, 이러한 것들을, 사찰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석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가운데에 본전불이 있고요. 좌우에 다 원을 삥 둘러서 조각상이 되어 있어요. 한 면만 볼 수 있는 부조도 있고요. 사면을 다 볼 수 있는 환조도 있어요. 본전불이 그러겠죠?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어요. 불국사 안을 들어가면 안쪽에 이렇게 석가탑과 다보탑이 양쪽에 있어요. 보통 하나의 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전을 지키는 그 탑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쌍탑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똑같이 생긴 탑이 아니라 하나는 굉장히 네모 반듯한 그런 아름다움의 석가탑이고 다보탑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모 층층이 탑이 아니라 조금 다른 구조의 이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탑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유산을 통해서 이 시대 때 불교의 미술이 굉장히 황금기였다. 굉장히 많이 정교하게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통해서 불교 미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범종이라고 합니다. 범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성덕대왕 신종은 여기에 우리나라 종은 뭐든지 아름다워요. 유물은 다 그래요. 여기에 공양을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 있고요. 이런 것도 연꽃무늬. 우리 수막새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아름답게 꾸몄어요. 이런 것도. 이거는 종을 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자라고 해요. 뭐든지 다 아름답게 했던 그러한 범종이고요. 우린 여기 음통이라는 것은 음을 소리나게 하는 거. 이 종의 소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용류는 용의 머리 부분들을 이렇게 장식했다라는 것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그러한 설화 보면은 산채로 끓는 먹었다라는 그러한 설화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되게 유명하고 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미술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 미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